칠판에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도수분포표 또 나왔네. 그리고 옆에 뭔가 이렇게 막 모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여기다가 무언가를 그릴 건가 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게 그러면 히스토그램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히스토그램 그리기.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요. 히스토리가 뭐죠, 여러분들? 예, 역사. 뭐 이런 뜻이죠. 그 그램은 원래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영어의 뒷부분, 그램, 둘의 합성어인데요. 좀 어렵죠. 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램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돼? 그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림이야. 근데 그림인데 이것을 갖다가 도수 분포표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근데 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고 히스토그램인데요. 어떻게 그리는지 먼저 직접 보여드리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알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로축에는 먼저 뭘 쓰냐면요. 계급을 쭉 써줍니다. 계급을 쭉 써주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0 이상 60 미만 이렇게 출발해서 80 이상 120 미만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30 이상 60 미만 할 때 이 계급의 양 끝값을 차례대로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30 이상 60 미만 했으니까 그 다음은 60 이상 90 미만 또 쓰는 건 아니고 30, 60, 90, 120, 150, 180, 210까지 여기까지 차례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써줍니다. 요 세로줄이 일정하도록 써주고요. 밑에다가 그 다음에 세로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도수가 들어온다. 여기는 학생 수 중에 제일 큰 인원 8명이니까 대충 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다음은 요 계급의 크기를 가로축을 하는 계급의 크기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0 이상 60 미만이면 요 사이 간격 30, 60 이상 90 미만도 30. 요 간격을 가로로 하는 직사각형. 그럼 세로는 뭔데요, 선생님? 바로 도수가 세로가 되는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0 이상 90 미만은 4명이니까 60 이상 90 미만은 4명.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 90 이상 120 미만은 6명이니까 6명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120 이상 150 미만은 8명.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0에서 180은 5명이니까 여기가 5명이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쪽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80에서 210 미만은 4명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바로 이 막대 그래프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이 그림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로줄의 도수, 가로줄에는 우리가 뭐 계급을 써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겼었냐면요. 오늘 끝나고 뭐 먹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늘 끝나고 돈가스를 먹을래요. 나는 오늘 끝나고 떡볶이를 먹을래요. 저는 끝나고 순대를 먹을래요. 그래서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해서 조사를 하잖아. 그래서 뭐 돈가스 2명 있네. 떡볶이는 3명 있네. 순대는 5명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준 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요거는 이렇게 직사각형 길이가 딱딱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다. 이건 붙어 있고 이건 떨어져 있구나. 그걸 조금 더 멋있게 우리가 표현하면요. 이 자료들은 30 이상 60 미만에서 바로 붙어서 60 이상 90 미만에서 바로 붙어서 90 이상 120 미만 이렇게 자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료들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돈가스, 떡볶이, 순대는 딱딱딱 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나타낼 때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그려준다라는 거. 비슷하게 생겼지만 직사각형의 히스토그램은 다 붙어 있다라는 거. 그죠?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는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했었죠? 도수분포표를 딱 쳐다보고 계급을 먼저 봤어요. 그죠? 그래서 계급이 모 이상, 모 미만, 모 이상, 모 미만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그 양 끝값을 어디에 썼죠? 가로에다가 쭉 썼습니다. 그죠? 가로축의 각 계급의 양 끝값을 갖다가 우리가 쭉 써서 차례로 표시해주고 세로축엔 뭐가 들어왔어요? 세로축에 조금 아까 그렇죠. 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세로축에는 도수를 차례로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게 여러분들 요거 각 계급의 크기를 뭐로 해서 가로로 해서 그 다음에 도수를 세로로 하는 그러한 뭐를 차례로 그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 잡아서 그렇죠. 직사각형을 차례로 붙여서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순서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요. 그리는 방법 공부했고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이 나올 거예요. 그 성질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정리를 해드린 거고 뭐 이게 뭐냐라고 막 묻는 문제보다는 이제 히스토그램의 성질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히스토그램 하나를 그려놓은 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성질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느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그럼 이 히스토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가장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을 찾으면 되겠죠. 오, 이거 굉장히 높아요. 그죠? 도수가 제일 낮은 게 요거보다는 그러면 직사각형 높이가 요게 더 낮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급은 140cm 이상, 그 다음에 145cm 미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는 건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장 직사각형의 높이가 높이 쭉 올라와 있는 거 누구죠? 바로 155 이상 160 미만이죠. 155cm 이상 그 다음에 160cm 미만이다. 160cm 미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수의 크기가 결정되는구나. 이 정도 느낌 일단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155cm 이상 160cm 미만의 직사각형 넓이 그랬죠. 직사각형 넓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155cm 이상 160cm 미만의 직사각형의 넓이. 요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빗금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145 이상 150cm 미만 그랬으니까 145에서 150 미만은 바로 요 직사각형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요 직사각형하고 뭘 비교한대? 넓이를 비교한대요. 근데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만 보니까 가로의 길이는 요게 뭐가 돼요? 145 이상 150 미만이라는 게 5죠. 여기도 155에서 160 미만으로 5예요. 왜 똑같아? 계급의 크기는 언제나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 가로의 길이는 모두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넓이는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는 똑같으니까 결국 세로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결정되는구나. 그럼 세로의 길이가 요건 뭘 의미하죠? 바로 도수인 4를 의미하고 요건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8이 될 테니까 세로의 길이가 요 길이는 8, 요 길이는 4. 그럼 몇 배예요? 8은 4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의 요 노란색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 작은 쪽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가로의 길이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왜? 계급의 크기로 같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 즉 세로의 길이가 뭐다? 도수의 영향을 받는다. 넓이는 결국 도수가 몇 배? 4에서 8로 2배가 됐더니 넓이도 2배가 되더라. 요거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함수에서 정비례 관계다. x가 2배일 때 y도 2배, x가 3배일 때 y도 3배. 이게 정비례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높이가 4에서 8로 2배니까 결국은
도수가 4에서 8로 2배,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2배, 그러면 넓이도 2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내용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로 쭉 푸는 걸 한번 글로써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한번 다음 내용 보도록 하면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뭐냐면 도수 분포표보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무슨 얘기냐면요. 숫자로 쭉 되어 있는 도수 분포표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아, 그러면 우리 반은 키가 좀 여기가 많고 여기는 좀 적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략적인 분포 상태, 퍼져 있는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좋다.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의 성질이란 얘기예요. 특징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사각형의 개수는 지금 여기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라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결국 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에 선생님이 표시했죠? 계급에다 표시해놨죠? 결국 계급의 개수하고 직사각형의 개수는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거고요. 자,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그러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직사각형 넓이는 결국 요 넓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넓이를 예를 들어 보면 가로의 길이는 모름이에요.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는 140 이상 145 미만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죠? 이게 계급의 크기였죠, 여러분들. 그죠? 계급의 크기가 될 테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2네. 아, 세로의 길이 2라는 건 그럼 결국 뭘 의미한다? 도수를 의미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즉 계급의 크기 곱하기 각 계급의 크기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모든 계급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다 똑같이 5씩 떨어져 있으니까 각 계급의 크기에다가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면요.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직사각형 넓이는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구해보면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아, 가로의 길이 5, 요거 2. 그럼 5 곱하기 2 이렇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5 곱하기 4. 요거 두 가지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전체 넓이 합구하는 거. 세 번째 거는 5 곱하기 6 이렇게 가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5 곱하기 8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건요. 5 곱하기 7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거는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선생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에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가만히 특징을 보니까 다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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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배 법칙을 써보면 5를 이렇게 묶어내서 2 플러스 5 곱하기 2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5 곱하기 4니까 여기다 4 쓰면 5 곱하기 4. 그 다음 또 더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5 곱하기 6. 그러면 요 뒤에는 뭐가 들어와요? 8. 요 뒤에는 7. 그 뒤에는 3.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라고 쓰고 났더니 바로 이게 뭘 의미하냐? 2, 4, 6, 8, 7, 3. 여기 몇 명? 2명. 여기는 몇 명? 4명. 여기 6명, 8명, 여기 7명, 3명인데 그것들을 더해놨으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해요? 도수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수의 총합. 그리고 앞에 곱해진 5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5의 의미는 가만 보니까 요 사이 간격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요. 결국 제일 첫 번째 있는 방법으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직사각형 하나씩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5 곱하기 한 다음에 쫙 써보니까 도수의 총합 한 번에 쭉 도수의 총합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구해서 거기다 한 번에 계급의 크기를 곱해줘도 넓이가 나오는구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림상에서 해석하면 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요 옆에다 살짝 그려본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금 직사각형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요 위에다가 잘라서 떼다가 여기다가 딱 요렇게 붙여볼게요. 요렇게 붙여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 있죠. 세 번째 거. 요걸 갖다가 떼어다가 여기다가 또 딱 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계속 올라가서 쌓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직사각형이 나중에는 굉장히 길어져요.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2명이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게 4명, 그 다음 게 6명, 그 다음 게 8명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쌓여 나가면은 가로의 길이는 어차피 계급의 크기였고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될까? 이만큼 2, 4, 6, 8 쭉 더해 나가면 그게 바로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 직사각형이 나올 텐데 그 직사각형이 가로는 계급의 크기, 세로는 도수의 총합. 따로따로 구하나 한 줄로 계속 쌓아 올려서 구하나 넓이가 같을 테니까 우리는 요 공식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첫 번째,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림은 어느 반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입니다.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죠? 자, 히스토그램 한번 볼게요. 자, 계급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 선들 선생님이 조금 더 칠해진 부분들 자세하게 표현해 드리면 지금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계급의 크기? 도수분포표 없는데 어떻게 계급의 크기를 구하나요? 생각했더니 바로 가로의 계급의 양끝 값을 썼기 때문에 요 사이 간격이 모두 다 일정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계급의 크기였죠. 다 얼마씩? 1씩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우리가 1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0m 달리기를 한 전체 학생 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14초 이상 15초 미만이 3명, 15초 이상 16초 미만이 4명 이렇게 갈 테니까 결국은 여기 3명, 4명, 7명, 여기는 5명, 여기는 1명 다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3 플러스 4는 7, 7 플러스 7은 14, 14 플러스 6은 그렇죠. 전체 학생은 20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자, 도수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직사각형이 제일 위에까지 쭉 올라와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요 계급이 됩니다. 그죠? 그때의 도수는 7명인데 구하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계급값을 구하라고 했죠? 16초 이상 17초 미만의 계급값 둘을 더해서 우리가 2로 나누어주면 되니까 결국 16.5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급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도수 분포 표를 가지고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히스토그램만 나와 있고 도수 분포 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요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2번입니다. 역시 뭐가 나와 있나요? 바로 히스토그램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한번 문제 볼게요. 어느 반 학생들의 하루 동안 TV를 시청한 시간을 조사했대요.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합을 구하래요. 이때 머리에 뭔가 번뜩하고 지나갑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까? 번뜩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구하죠?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 가로 20, 세로 2, 20 곱하기 2 더하기 자, 요것도 20 곱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리나요?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자? 직사각형 넓이합이라는 건 바로 가로의 길이는 모두 다 일정합니다. 계급의 크기로 다 20씩 떨어져 있고요. 각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한 번에 갔잖아요. 그죠? 도수의 총합 얼마인가요? 도수 다 더해볼까요? 2, 5, 6, 8, 4 이렇게 되니까 쭉 더해보면 7 플러스 10, 17 더하기 8이니까 25명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요거는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25는 뭐였습니까? 도수의 총합.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 둘을 곱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